안녕하세요. 최봉균입니다. 오늘은 댄 노스 이분이 쓴 즐거운 코딩을 위한 큐피드라는 글의 내용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참고로 댄 노스라는 분은 그 BDD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지신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쓴 큐피드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주의사항이 있다면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요 지금 화면 하단에 있는 저 원문을 참고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을 주는 소프트웨어 뭐 이런 제목으로 한 절이 시작이 되는데 마틴 파울러 이분이 리팩토링이란 책에서 좋은 프로그래머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코드를 작성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리차드 가브리엘이라는 분이 헤비터빌리티 이게 거주 가능성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하여튼 저런 헤비터빌리티라는 특징을 가진 코드는 구조와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고요. 또 수월하고 자신감 있게 변경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코드 있으면 참 좋죠. 코드가 이러면. 그러면 이제 댄 노스가 그렇다면 무엇이 이 코딩을 즐겁게 만들어 주나 라고 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건 바로 큐피드야 라고 말을 해요. 자, 코딩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의 특징 혹은 속성. 이 댄 노스가 생각하는 속성 5개는 이제 큐피드 저 5개가 있는데 뭐 컴포저블하고 유닉스 필라소피, 유닉스 철학 그리고 프리딕터블 예측 가능해야 하고 이디오매틱 간용적 네, 간용적이어야 하고 도메인 기반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또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일단 뭐 간단하게 보면 컴포저블 뭔가 다른 요소하고 잘 조합해야 한다는 거고요. 또 유닉스 철학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 가능, 프리딕터블 예측 가능, 기대한 대로 뭔가 동작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리고 간용적인 그 코드가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메인 기반, 해결 도메인의 언어나 구조가 문제 도메인을 모델링하게 하라는 거죠. 이거는 뭐 DDD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좀 말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 5가지를 이제 큐피드라는 그런 앞글자를 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속성을 가질수록 코딩을 즐겁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컴포저블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하기 쉬운 소프트웨어는 사용되고 또 사용된다고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컴포저블 하냐? 일단 작은 범위를 다룬다는 거죠. 작은 범위를 다뤄야 컴포저블 하기 쉽다는 거예요. 배울 게 적고 잘못될 게 적고 또 다른 코드와 충돌하거나 불일치할 가능성이 적겠죠. 작은 범위를 다루면요. 그리고 또 의도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의도가 드러나는 코드는 찾기 쉽고 또 이게 이렇게 동작하겠다라고 가늠하기가 좀 쉽겠죠. 그다음에 의존을 최소화해야 또 컴포저블 뭔가 이렇게 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존이 적으면 걱정할 게 적겠죠. 내가 이걸 사용하려면 또 뭐 다른 게 뭔가 영향이 있는 게 없나? 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의존이 적으면 그렇게 고민할 게 적을 거고 버전이나 라이브러리가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감소하겠죠. 이렇게 작은 범위를 다루고 의도가 드러나고 의존을 최소화하면 할수록 컴포저블 하다라는 거예요. 또 유닉스 철학 어떤 하나를 하고 그 하나를 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라. 코드 수준에서는 뭐 클래스를 만들어라, 혹은 메소드를 만들어라, 함수를 만들어라 이렇게 이제 말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는 기존 프로그램에 덧대지 말고 새로 작성해서 이들을 조합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다 보면 뭐 지금 보시는 이런 명령어 많이 쓰잖아요. 테일로 뭔가 로그를 쳐다보면서 그래프로 특정 단어가 들어간 애를 찾는 이렇게 이제 많이 아마 모니터링이나 혹은 로그 분석할 때 사용하실 텐데 그 테일 자체가 하는 일을 하나를 잘하고 또 그랩도 뭔가 찾는 거 이거 하나 잘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를 잘하고
그 하나를 잘하는 프로그램들을 서로 엮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이제 구현하는 식으로 만들라는 거죠. 프리딕터블. 코드는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고 놀라지 않게 이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 대로 동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결정적이어야 하고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결정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 견고해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견고하다는 것은 다루는 범위가, 이 소프트웨어가 다루는 범위가 완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제약이나 엣지 케이스, 예외 상황을 이제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뢰성은 다루는 범위에서 기대한 대로 동작한다는 거죠. 항상 이제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회복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소프트웨어가 결정적이라는 거고요. 이제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내부 상태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부 상태를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어쩌버블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네 단계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데 1단계로 계기가 돼야 된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2단계로 1단계가 되면 이제 2단계가 되는 거예요. 원격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계기, 소프트웨어가 알려주고 있는 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격에서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격 측정이 되면 그 다음에 비로소 이제 또 모니터링이 되겠죠.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받아다가 실제로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모니터링이 될 거잖아요. 그리고 4단계, 3단계가 돼야 이제 4단계가 되는데 4단계가 되면 그렇게 모니터링하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어떤 특정한 패턴이 발생하면 그것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4단계 모델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디오매틱 이제 간용적인 코드를 만들라는 거죠. 이 간용적인 코드라는 건 다른 사람을 위한 코드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관성을 통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개발 언어는 언어마다 어떤 코딩 표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간용적으로 쓰이는 요소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루프를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코드의 구조, 또 어떤 개발 도구 포매팅 이런 것들을 나만의 방식으로 하지 말고 흔히 범용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으로 간용어구를 사용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팀 표준이 있다면 그 팀 표준을 따르라는 거죠. 뭐 아키텍처, 명령 규칙, 코딩 표준 같은 건 뭐 이런 것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코드를 간용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처음 코드를 보더라도 익숙한 형태, 익숙한 패턴이 나오니까 조금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죠. 마지막은 도메인 기반이에요. 우리는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작성한 그 코드와 그리고 그 코드가 실제로 하려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인지적인 거리를 최소화하려면, 말이 조금 어렵죠? 우리가 실제로 하려는 것, 그 하려는 것을 구현한 그 코드 간에 이 코드가 이거를 하려는 거구나. 요런 것, 이게 이제 인지적 거리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그 인지적 거리를 최소화하려면 문제 영역의 언어로 하려는 것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메인의 용어를 최대한 어떻게 보면 쓰라는 거죠. 그 코드 안에서. 용어뿐만 아니라 그 코드 구조도 어떤 도메인에서 사용하는 그 구조를 따라서 패키지 구조나 혹은 경계, 모듈이나 배포 단위까지도 이런 도메인 기반으로 나누고 구성하고 그렇게 도메인 기반으로 하라는 거죠. 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큐피드한 코딩, 코드가 그런 속성을 가질수록 코딩이
즐거워진다고 하고요. 또 그런 속성을 가진 코드를 만나면 즐거울 것 같아요. 적어도 남 또는 미래의 나, 당장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당장 몇 시간 후가 될 수도 있는 미래의 나를 덜 괴롭히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우기 쉽죠. 큐피드한 코드를 만들어서 좀 즐거운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